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자 독립운동 지도자로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그는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에서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김구 암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도 명확한 배후가 밝혀지지 않아 여러 논란과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온갖 설이 난무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추측이 바로 김구 암살의 배후에는 이승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승만이 백범 김구 암살을 사주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왜 허무맹랑한 궤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구는 1949년 6월 26일 12시 45분쯤 자신의 거처인 서울 경교장에서 암살됐습니다. 안두희는 경호원의 제지를 받지 않고 김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구가 머물던 방으로 들어가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김구는 오른쪽 가슴과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구 암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암살 당시 안두희는 육군 소위 신분이었으며 군 내부에서 특정 세력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암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구 사후 반대 세력을 더욱 탄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후 안두희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감형을 거듭한 끝에 1950년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권 배후설을 주장합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황을 앞세워 이승만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비논리적 주장을 합니다. 김구 암살의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지만 여러 정황과 전개, 군부의 움직임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구와 이승만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치 노선에서 크게 대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통일 정부 수립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구는 이승만의 현실론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소련이 점령하고 괴뢰 정권을 만들어 사실상 분단이 된 상황에서 남한만이라도 먼저 총선거를 치러 독립, 건국을 하자고 외쳤습니다. 김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김구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은 좋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까운 비현실주의적 이상론에 불과했습니다. 통일국가를 외쳤던 김구는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인정하고 국제감시위원회가 관리하고 1948년 당시 우리 국민 90% 이상이 참여한 결과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의 국정운영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됐지만 김구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두고 이승만이 정치적 경쟁자인 김구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김구 암살로 인해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본 사람은 이승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시 김구는 이승만의 라이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각종 리스크를 감수하고 김구를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피살 전 김구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은 이승만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작았습니다. 그는 반이승만 정서를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갈수록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승만의 경쟁자가 될 정도의 힘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왜 그를 죽여야 했을까요? 김구 암살의 배후가 이승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김구 암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공식적인 정부 문서나 미국, 소련 등 외국의 기밀 문서에서도 이승만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김구는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김구는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잃었습니다. 남북협상 참여로 인해 좌익과 연계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대한민국 내 주류 정치에서 점점 고립됐습니다. 이승만의 권력에 위협이 될 정도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 김구를 암살하면 이승만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승만은 김구를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 체제를 확립하며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는 재헌국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김구는 정치권에서 배제된 지 오래된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약화된 김구를 제거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승만이 암살의 배후라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적 한계가 명확한데도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까요? 이들이 김구 암살의 배후로 이승만을 지목하는 것은 결국 이승만을 상징으로 하는 한국 보수 세력의 정통성을 흔드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을 배후로 설정함으로써 김구를 민족주의적 영웅으로 더욱 강조하고 분단의 책임을 보수 세력에게 묻는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이승만 음모론은 이승만의 역사적 평가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진보 보수 이념 대립에서 이승만을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삼고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구를 영웅화하고 통일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분단 책임을 보수 진영에 전가하기 위한 속셈에 따른 악의적인 그리고 자해적인 역사 왜곡입니다.